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기 경주 삼불사에 왔습니다. 이 삼불사는 경주 남산의 선방곡 혹은 승방곡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절인데, 예전에 여기에 선방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 그 기와초가 그것이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 선방사라는 것이 신라시대 때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삼불사 자체의 연혁은 알 수 없고 이미 그랬던 곳이다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절이 폐사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아주 근대에 와서 이 삼불사라고 하는 절을 중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래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석탑이 2기가 있고, 보물제 63호인 이 석조열의 삼존 입상, 이것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이라고 부릅니다. 보물제 63호니까 60년대, 실제로 연도도 굉장히 일찍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삼존 입상이 언제쯤 설치가 되었을까, 언제쯤 만들었을까 하는데, 현재 추정하기로는 600년대 초, 7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죠. 이곳을 저 삼존 입상을 아마 예전식의 풀이인지 모르겠는데 삼채석불,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삼채불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지금 불상이 3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남산 기슭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화재 해설을 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 석불 3구가 기본 양식이 똑같아서,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같이 맞춰서 세웠던 삼존불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자리에는 1923년에 이렇게 모아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해설은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그 해설에 썩 동의하기 어려운 면을, 나로서는 그런 면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삼존불이니까 중앙에 본존이 계시고 좌우에 협시보살이 서게 됩니다. 협시보살이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죠. 중앙의 본존불은 이 불상이 상당히 큰 불상에 속합니다. 본존불이 2m 78cm, 누각을 지어서 안에다가 모셔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만일 가까이 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거대한 그런 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협시보살, 본존불을 중심으로, 본존불의 입장에서 왼쪽입니다. 이것을 매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좌협시보살은 2m하고 35cm,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본존불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삼존불을 이렇게 봤을 때 중앙의 본존은 물론 아주 우람하고 듬직하고, 이 불상이 우람하다,
아주 육중하다 하는 그런 것이 특징으로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좌엽시보살이 2m 35cm라고 해도 역시 규모가 장대한 큰 불상에 속합니다. 우리가 저 위에 보물제 666호를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죠. 물론 서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우엽시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왼쪽 우엽시보살을 보면은 키가 더 큽니다. 2m 93cm. 이 삼존불로서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굴을 보면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만 우엽시보살이 상당히 치장이 많습니다. 머리 위에 어떤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광을 보게 되면 그 뒤에도 부처겠죠. 여기에 보면 부처가 있는 불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인물을 새겨 놓은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보면은 영락 장식이 발끝까지 아주 화려하게 장엄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보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존불은 간단하면서도 엄격하고 선이 단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정감 있는, 장식이 없이 아주 세련된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좌엽시보살을 보면 조금 그 키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앞모습만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뒷모습도 볼 것인데, 좌엽시보살은 손에 저렇게 쭉 정병을 들고 있죠.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에 그 화불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병을 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좌엽시보살은 관세음보살 상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존불이 애초에 맞느냐 라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본존불과 좌엽시보살은 비슷한, 어디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엽시보살은 특이하게도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기를 나누자고 한다면 우엽시보살이 더 나중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지금 앞에 이렇게 꽃이 놓여 있는 바위가 있는데, 이 본존불이 보통은 이렇게 돌을 일부러 깎아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서게 하는 받침으로 쓰지 않습니까? 앉으면 좌대. 그런데 이 본존불은 자연석을 그대로 썼다. 그래, 원래 자연석인데 깨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0년대 초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 삼존불을 보러 오면서 삼존불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존불의 얼굴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미소, 이런 모습이다. 자, 지금 본존불을 보면은 이제 많이 손상이 좀 됐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미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특징은 6개가 2단으로 돼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 넓적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위에 대불처럼 옆에서 한번, 햇볕이 쫙 비치는 곳에서 옆에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이 본존불에 대해서 문화재를 비평하는, 문화재를 해설하는 쪽에서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힘과 활력이 느껴지고 파격적인 눈웃음을 보이고 있다. 눈이 좀 두드룩합니다. 사진 보여드린 데서는 이렇게 확인을 했겠지만, 그 다음에 미소가 얼굴 가득 넘치고 목은 짧고 보다시피 삼도는 보이지 않죠. 광배가 지금 보면 두상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것이 광배인데 몸 부분에는 사라지고 없죠. 그게 좀 특징입니다. 몸 부분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광배를 몸에다가 딱 붙인 것이죠. 뒤로 가면 광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분명히 불상을 새겼는데, 이게 뒤도 그럴까? 그 보면은 조금 뒤쪽은 평면답게 평평하게 보이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발이 아주 큼직하고 손도 큼직하죠. 이 본尊부를 설명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좀 통통하면서 전체 비례를 보면은 아이는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크고 몸은 좀, 키는 좀 거기에 비해서 짧은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인데, 저 보는 이로 하여금 끝없는 어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미소, 이게 특징이다 해서 오늘은 사실 이 본존불의 미소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미소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든 우리는 한 번만 보고 말지는 않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한번 그 미소를 잡아 봅시다. 이 좌엽시 보살은 머리 위에 보관이 보이고, 그리고 두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정병을 들고 있다. 이것을 보면 관음보살상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음보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날씬한 허리를 뒤로 비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뒤에서 보면 두광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날씬한 허리 하며 보이는데 지금 허리를 어떻게 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와서 보게 되면 허리가 살짝 휘어 있는 것을, 똑바로 쓴 것과는 다른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본존불의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우리가 그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금으로 만든 모자 장식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따로 구분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전체가 광배, 흔히 말하기는 배주자를 써서 주형 광배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광배의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흔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저 칠부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홈이 있을 때는 어딘가에 고정을 시키지 않았었을까? 뒤쪽에 뭔가 지지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쪽은 확실히 부조인데 뒤쪽은 혹시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조금만 이렇게 파서 표시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밑에 그 대좌 역할을 하는 것이 그냥 자연 바위인 것을 알 수 있죠. 뒷모습을 봤을 때 우엽시보살입니다. 이 우엽시보살은 위쪽에 두광 있고 일일이 조각을 다 했습니다. 밑에 연화대까지, 그 2단의 연화대까지 조각을 했고, 맨 밑에는 자연석이 보이죠. 그래서 이 뒷모습을 봤을 때 우엽시보살은 아무래도 동시에 만들어서 세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락장식이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다. 대단하죠. 몸 전체를, 앞부분을 다 가릴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이 삼존불은 이렇게 우리가 삼존불을 찾아왔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것이죠. 본존불은 어떤 부처님일까? 이게 궁금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이제 600년대 초, 7세기 초 그때 그 세워진 불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불교의 그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식불교하고 관계가 있다. 지금 그렇게들 보고 아주 기대에 차서 신라 불교에 있어서 만일 이 삼존불이 유식불교하고 관계가 된 그런 불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신라의 불교가 어떤 계통이고 얼마나 일찍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는 유물입니다. 유식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는 법상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존불은 아미타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협시보살 한쪽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는데 유식불교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한편의 협시보살은 대세지보살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식불교라는 계통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지금의 우리의 논리 체계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했구나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그 계통이어서 지금 이 상태 그 600년대 초에 섭론종 그 종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게 결국은 유식불교의 그 계통이고 그 다음에 법상종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제 원효 잘 알고 있죠. 그쪽으로 가는 더 이른 시기의 삼존불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봤을 때 본존불의 그 왼손 그 왼손의 손바닥과 옷자락이 이렇게 선을 그은 그 부분이 그렇게 생동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묵직하고 보면서 정말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 여기서 본존불의 발을 보면 아주 큼지막하고 사각형으로 전체를 그냥 길쭉한 사각형으로 조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관절이라든지 이런 조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좌엽시보살의 발을 보면 아주 비슷하죠. 좌엽시보살의 발도 역시 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엽시보살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우엽시보살의 발을 보면 물론 이렇게 휘어 있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따로 조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로댕이죠. 이렇게 봤을 때 본존불과 좌엽시보살이 같은 양식이고 우엽시보살은 다른 양식이다. 만일 이것을 조각 기법의 발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기적으로 본존불과 좌엽시보살이 더 일찍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우엽시보살은 더 기술이 발달한 나중의 그 불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세밀한 그 조각 기법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